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기로 했으면 관리를 해줘야지. 믿어준다는 이유로 방치해도 되는 거야? 나는 관리할 능력이 없고 너한테 괜히 이렇게 하다가 싸워가지고 헤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방치할게. 이게 어떤 문제가 될지 몰라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잃고서는 이것 때문에 싸우다가 헤어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자, 그럼 기준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꼭 필요한 것 같아서 바람을 피는 기준에 대해서는 딱 정해 드릴 테니까 그냥 무조건 제가 시킨 대로 하십시오. 기준 1번 뭔지 아시죠? 여러분? 술을 마시던 마시지 않던 간에 12시 안에는 집에 무조건 들어옵니다. 여러분의 여친이나 남친이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오면 여러분들은 걱정이 돼서 잠도 못 자고 힘들고 지쳐서 헤어지게 돼요. 맨날 남자친구가 늦게 술 먹고 들어오고 여러분들은 항상 새벽 5시에 들어오든 6시에 들어오든 그냥 딱 핸드폰 끄고 잘 것 같습니까? 걱정되죠. 저는 걱정될 것 같거든요. 제가 첫 연애 때 엄청 걱정을 많이 했어요. 그것 때문에 헤어졌어요 사실. 제가 그러고 나서 이 기준을 만든 겁니다. 물론 나중에 코치가 돼서 만들긴 했지만 왜 그런지는 몰랐지. 그때 당시에는 저도 마음의 문제인 줄 알았어요. 내가 걱정하는데도 불구하고 술을 먹고 늦게 들어오는 거는 얘가 나에 대한 마음이 떠서 이런 행동을 한 줄 알았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닙니다. 대부분 열심히 하려고 하는데 이걸 단순히 믿고 안 믿고의 문제 때문에 싸우다가 지쳐서 헤어지는 경우지 대부분 이것 자체 때문에 헤어지는 경우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늦게 연락하고 뭐 들어오면 마음이 편하게 오겠어요? 그리고 뭐하고 돌아다니는지도 모르는데 관리 안 해요? 여러분들은 분명히 연애를 처음 시작했을 때 행복한 데이트를 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 위해서 연애를 시작한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행복해지려고 연애를 시작했는데 굳이 사서 고통을 감내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12시 안에 들어올 수도 있잖아. 아니 이 남자친구나 여자친구도 직장도 다니고 일상생활도 해야지 허용해줄 이유는 뭐가 있겠습니까? 아니 술을 먹어도 12시 안까지만 먹으면 되지. 12시 지나가지고 흥청망청 술 먹는 걸 굳이 허용해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네, 12시 지나서 자야 되는데 잠도 못 자고 그걸 기다리는 것도 불행한 일이고 누가 봐도 뻔히 고통스럽고 걱정될 부분인데 내가 인자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허용해 줄 필요가 있을까라는 게 제 논리입니다. 여러분들의 남친이나 여친이 새벽 2, 3시에 막 새벽 5시에 좀비처럼 거리를 방황하기를 바라세요? 술을 먹든 안 먹든 간에 상관없이? 그런 건 아니시죠? 저는 그걸 절대 원하지 않습니다. 술을 먹고 돌아다니는 것도 걱정되는데 술을 안 먹고 돌아다니는 것도 정신 나간 거죠. 뭐 목류병이 있습니까? 왜 돌아다녀요? 사고나게. 그리고 여러분의 여친이나 남친이 그러지 않다고 하더라도 술집에서 술을 먹다 보면요 기본적으로 헌팅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술집에서 술을 먹다 보면은 우리가 뭐 저녁 12시에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 문 연대가 뭐 있어요? 뭐 어디 모텔 갈까? 친구들하고 술집에서 술 먹겠지? 그럼 술 먹다 보면은 헌팅이 들어올 수가 있어요. 작업남들이 이쁜 여자만 노리거나 그러지도 않습니다. 그날 원나잇이 가능할 것 같은 작업이 잘 될 것 같은 테이블에 가는 거예요. 따라서 기본적으로 여친이나 남친을 믿던 안 믿던 그 상관없이 12시 지나서 그런 상황을 허용해주는 작업남들에게 굳이 사냥감이 될 수 있을 만한 상황을 만들어주는 허락을 해줄 필요가 없죠. 아무튼간 이런저런 문제를 떠나서 결과적으로 굳이 그런 상황을 허용을 해주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사실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사귀기로 했으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관리를 해줘야지. 왜 이런 걸 방치하고 새벽에 돌아다니게 놔둡니까? 믿어준다는 이유로 방치해도 되는 거야? 이거는 방치지 믿어주는 게 아니에요.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냥 나는 관리할 능력이 없고 너한테 괜히 이렇게 하다가 싸워가지고 헤어질 것 같으니까 그냥 방치할게. 이게 어떤 문제가 될지 몰라 나중에.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상대방에게 신뢰를 잃고서는 헤어질 수도 있는 문제예요. 뭐 좋아하니 안 좋아하니로 싸우죠 결과적으로. 자, 두 번째 기준으로 넘어갈게요. 클럽이나 나이트 클럽을 다니지 않는다. 이것도 당연한 기준 중에 하나인데 내 여친이나 남친이 클럽에 가서 다른 이성하고 뭐 부비부비하고 춤추는 걸 허락을 하고 싶으세요? 난 그런 춤 안 춰라고 한다고 해서 뭐 모르지 어떻게 될지. 내가 안 하려고 해도 상대방이 할 수도 있는 거니까. 아무튼 그런 부적절한 상황이 굳이 만들어줄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 가가지고 번호 따이고 뭐 이런 상황을 만들어줄 필요가 없죠. 클럽은 그래도 뭐 양반인데 그 나이트 클럽 같은 경우에는 뻔하잖아요. 뭐 여자애가 앉아있으면 어떻게 해요? 웨이터가 손목 잡고서는 이 방 저 방 끌려다니면서 저 사람 술 한 잔 받아라 저 사람 술 한 잔 받아라 이런 것밖에 안 하는데 뭐 나이트 클럽 가서 하는 게 뭐 있어. 그러다가 운이 좋은지 나쁜지는 잘 모르겠지만 2차도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런 것들을 믿어준다라는 핑계로 허용을 해주지 마세요. 이걸 또 믿어준다라는 핑계로 방치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세 번째 기준으로 넘어가 볼게요. 다른 이성을 만날 때 1대1로 만나던 1대4로 만나던 상대방의 허락을 받고 만난다. 당연히 남자친구의 허락이나 여자친구의 허락을 받고 만나야겠죠. 여러분들의 여친이나 남친은 당연히 우리가 관리를 해줘야죠. 다른 이성을 만나는데 그래 나는 믿으니까 안 됩니다. 내 여자친구나 내 남자친구가 1대1로 만나다가 본의 아니게 썸이 생길 수가 있잖아요. 굳이 그런 상황을 만들지 않으면 돼. 상식적으로 여러분들 작업을 해보면 아시겠지만 대화의 테크트리 언제 탑니까? 1대1로 만나서 타잖아요. 그럼 1대1로 만나는 상황만 없애면 되잖아. 그러면은 얘가 작업을 할래도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작업남이 텔레파시로 작업하시는 분들 계세요? 말이 안 됩니다. 핸드폰으로 작업하면 그 사람 끝날 것 같아요? 안 그래요. 핸드폰으로 그 사람하고 잠자리까지 예약을 걸 수 있겠어요? 그렇게 하기가 굉장히 힘들고요. 정말 생각 없이 무슨 한 번도 못 본 사람하고 잠자리를 예약하고 그 만난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애초에 그런 만남을 하게 만드는 어플은 있어요. 원나잇 하는 어플 같은 건 있는데 그런 어플이 아니고서야 사람 만나보고 데이트도 해보고 그 사람이 결정을 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렇게 1대1로 안 만나면 그런 걸 결정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직접 작업을 해보시면 알아요. 그리고 당연히 여러분들의 여친이나 남친을 관리를 해야죠. 그죠? 아니 거기에 나와 있는 남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 나는 너를 믿는다고 보내줬다고 해봐요. 근데 거기 있는 남자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너 남친은 다 만나는데 괜찮대? 그 여러분들이 제외하느라고 만날 때도 잘 지내시잖아고 빌미 잡고 만날 때도 물어보잖아요. 여자친구가 있는데 나오는 남자들이 있어. 실제로 많아. 그럼 걔네들한테 물어보잖아. 야 근데 너 여자친구 뭐라고 안 해? 아 믿어. 믿기는 뭐 관리 못하는 거지 뭐. 관계는 이미 끝난 것 같은데. 그럼 막 남자친구가 있는데도 나오는 여자 있어요. 그러면 진짜 작업을 할 때 보면은 걔네들은 끝났다고 봐요. 이게 관리 안 하는 거지. 관리 못하는 거지. 자기 여자친구 하나 통제 못하고 관리 못해서 쩔쩔매가지고 나간다 그러면 응 가 나는 믿으니까 아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뭐 자기 여자친구한테 이런 남자친구가 되면은 한숨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관리는 해야 돼요. 자 아무튼간 일단 1대1로 만나든 1대4로 만나든 허락을 맡아야 되고요. 사실은 허락을 맡는다고는 하지만 대부분 허락이 안 된다고 보시면 돼요. 대부분 1대1로 만나는 걸 누가 허락을 해줍니까? 상식적으로 왜 허락을 해줍니까? 1대1로 만나거나 1대4로 만나거나 허락을 받고 만나면 되죠. 굳이 왜 그런 상황에 보내가지고 여러분들이 골머리 썩으려고 노력하세요? 믿든 안 믿든 간에 어차피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 네 번째 기준은요, 연락 문제인데 연락 문제도 매일매일 어떻게 연락을 해야 된다 이런 기준을 잡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연락의 문제에 대해서는 딱 저는 이거 하나만 있습니다. 연락을 사랑하는 사이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해야 되는지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맨날 아침에 일어나서 굿모닝, 뭐 모닝콜 해주고 점심에 뭐 밥 먹었냐고 물어봐주고 저녁에 퇴근하면 퇴근 얘기해주고 이거 되게 쓸데없는 연락이라고 생각해요. 사실 저는 이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관계를 사랑하고 안 사랑하고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관리의 문제로 보거든요. 제가 항상 여러분들을 얘기했지만 여자친구를 잘 관리해주는 선장이 되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가 그 사람들을 잘 관리해주는 거지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 거랑 상관이 없어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다 될 문제였으면요,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에 나오는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보더컬리 주인 유명하잖아요. 그 담비 주인 아주 유명하죠. 그 사람들이 얼마나 사랑해요. 마음 아파하잖아요. 자기 집에서 강아지를 다른 데 파양 못 보내게 엄청 사랑하잖아요. 사랑하는 거랑 상관없어요. 강아지랑 행복하게 지내는 게 중요한 거지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세상이 해결이 되는 게 아니에요. 여자친구와 남자친구 관계는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나오는 부모들이 어떤 부모예요? 보더컬리 주인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어요.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나오는 주인들 왜 그래요? 기준 없어요. 기준 없고 감정적으로 아이를 대하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준 없이 대해서 버릇이 나빠져서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에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이 한두 편만 봐도 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연애는 달라질까요? 달라지지 않아요. 좋아하고 싫어하고의 마음으로 만나는 거 아니에요. 관리를 잘 해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사랑하는 마음은 누구나 가지고 있어요. 내가 강아지를 데리고 오는 순간부터 잘 대해주려고 해요. 근데 말을 안 듣고 사이가 나빠져서 걔를 뭐 서로 티격태격하고 강아지가 사람을 문다던가 하는 그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우리가 관리를 잘못해주는 분들이 사랑하지 않아서 얘가 주인을 무너온 거 보니까 얘가 나에 대해서 마음을 떠난 거네 이렇게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사람들마다 각자의 개인적인 상황들이 있을 수 있는데 이 상황들을 잘 파악해서 이 강아지를 어떻게 대우할지, 내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를 어떻게 잘 대우를 해줄지, 이게 중요한 문제죠. 그래서 연락만 해가지고 사랑만 확인받으려고 하는 거는요,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좋지 않아요.
어차피 이 사람은 나를 잘 사귀려고 할 거라고 믿고요. 연락을 그렇게 많이 해달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연락을 많이 해달라고 하면요, 헤어져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은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상황이 있을 텐데 그런 거 다 무시하고 너 사랑하면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연락하고 저녁에 잘 때도 무조건 1시간씩 연락해. 여러분들 공부할 때도 야, 너 공부하고 싶어? 그러면 매일매일 학교 5분 전에 가서 앉아있고 예습복습 철저히 하고 교과서 하루에 10번씩이고, 이건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몰라서 안 하신 거예요? 공부를 싫어해서 안 하신 거예요? 그렇지도 않아요. 내가 하고 싶을 때, 컨디션이 됐을 때 그런 행동을 해야지 공부를 하고 싶어지는 거지, 강제로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내가 그날은 몸이 안 좋을 수도 있는데 무조건 5분 전에 앉아 있어야 돼? 이런 형식적인 룰이 관계를 망치는 거예요. 공부를 하기 싫게 만들고 사랑을 하기 싫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연락하라는 룰은 만들 필요가 없습니다. 원래 여러분들의 여자친구나 남자친구는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을 다닐 거기 때문에 우리가 단속 안 해도 회사도 잘 나가고 학교도 잘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걱정할 일은 없어요. 점심 먹고선 연락 안 했다고 화를 낼 필요가 없습니다. 당연히 잘 있겠거니 생각하고 별일이 있으면은 연락이 와요. 근데 문제가 되는 건 뭐냐면 우리도 관리를 해주는 차원에서 생각을 하다 보니까 일과 시간이 끝나고 다른 이벤트가 있을 때가 있어요. 뭐 회식을 간다든가 다른 친구들을 만나기로 한 약속이 있다든가, 이 정도는 내가 알아야겠지. 그런 거는 얘기를 해달라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하루 전체 스케줄을 다 알 필요는 없어요. 그런 걸 굳이 우리한테 하나하나씩 다 보고하는 것도 피곤한 일이고요. 오히려 연락 문제 때문에 서로 너무 에너지를 쏟다가 망가지는 관계가 많아요. 제가 방송에서도 늘상 얘기해드리지만 연애 처음 시작하는 20대 초반 학생들이 저한테 상담받을 때 이런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처음에 만나서요, 뭣도 모르고 아침, 점심, 저녁으로 하고 막 새벽에 밤새 영상통화하고 자면서도 막 뭐 이렇게 보면 사랑이 굉장히 커지는 줄 알아요. 장담하건대 제가 여태까지 딱 3개월 하면 다 끝났습니다. 3개월 안에 둘 중에 하나가 튕겨져 나가요. 아무리 재미있는 게임도요, 맨날 시키면요 실증나요. 아무리 맛있는 밥도 매일 먹으면 실증 나는 거예요. 지치고. 강요하지 마세요. 그래서 네 번째 기준, 연락은 딱 뭐냐, 아침, 점심, 저녁으로 연락하지 마라. 근데 연락을 정하고 싶으면 해도 되는데 안 받을 수가 있다라고 얘기해요, 저는. 왜냐면 서로의 시간을 존중해야지 그 외의 시간에 나랑 행복하게 지낼 수 있기 때문에 집중을 할 시간을 만들어줘야지. 그리고 일과 시간이 끝났는데 별다른 이벤트가 없으면 당연히 집에 잘 들어온 걸로 알고 있고요. 내가 목소리를 듣고 싶으면 하루에 한 번씩 내가 연락을 하면 돼요. 예를 들어서 저는 10시에 맨날 연락을 하거든요. 내가 10시에 맨날 연락을 먼저 한다고 해가지고 프레임이 상대방에게 넘어가는 경우라든가 내가 가치가 떨어진다거나 이런 일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굳이 단속을 할 필요가 없고 10시에 내가 그냥 전화를 하게 되면 당연히 그 사람이 받아야 되는지 알기 때문에 알아서 10시에는 집에 다 들어와 있을 거예요. 별일이 있으면 저한테 연락을 할 거고, 당연히 관리가 되는데 굳이 상대방을 억지로 단속할 필요가 있겠어요? 마음을 단속하는 것만큼 바보 같은 일은 없습니다. 자, 이게 일단은 제가 만든 4가지 기준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얘기해드린 4가지 기준, 이것만 딱 지키시면 돼요. 그러면 사실 바람피는 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 제가 얘기한 대로 연락도 하시고 대부분의 만남도 이어나가시면 딱히 헤어지실 이유도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스트레스를 줘야지 헤어지는데 우리가 스트레스를 안 주는데 도대체 어떻게 헤어져? 행복한데 헤어진다? 그런 경우는 본 적이 없어요. 만나는 것도 저는 일주일에 1번 정도나 2번 정도 만납니다. 자주 만날 수도 있는데 웬만해서는 2번 이상은 넘어가지 않길 바래요. 근데 2번도 힘들 수 있으니까 웬만하면 1번씩 만난다라고 정해놓고 만나시고요. 2번이나 이런 거는 좀 예외적으로 1번씩 보고 싶을 때 찾아간다던가 그런 거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치가 낮아지는 거 아니니까 절대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제가 다 해보고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요. 그 다음에 기준을 정했는데 만약 상대방이 어길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이거 사람들이 되게 궁금해 하시거든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갑자기 돌아서거나 하는 행동들이 무서워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얘기한 것처럼 되게 이성적인 행동들이 무서운 거지, 여러분들이 하는 것처럼 뭐 밀당하고 상대방에게 상처 주려고 하고 뭐 이런 행동들은 애 같은 행동이에요. 하나도 안 무서워요.